네, 안녕하세요.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건설업에서 가장 실수가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계에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에서 보통 이제 건설업자가 발주자한테 세계에서를 발행을 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이 공급 시기를 정확히 몰라서 잘못 발행했을 때 여러분 회사는 가산세를 부과당하고 그리고 발주자는 부가세를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환급을 못 받는, 공제를 못 받는 그런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발주자와 건설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100억의 부가세 별도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급인한테 예주를 60억을 줬죠. 하도급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 완료일이 2019년도 6월 30일이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건설업의 공급 시기는 공사 완료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공사 완료일이니까 6월 30일에 생계세를 발급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서에 도급계약서에 대금은 공사 완료일부터 다음 달 말일 7월 31일까지 받기로 한다 해가지고 7월 30일에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돈 받았을 때 7월 30일에 생계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6월 30일 날 생계세를 받았어야 하는데 7월 30일 날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서 쪽에서 이 공급 시기, 즉 작성 연월이라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된 것으로 봐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이 수급인한테 10억을 줬죠. 그래도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불공제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 수급인은 발주자한테 7월 30일 날 생겨서 발행한 것은 과세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서 발급했기 때문에 미발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가산세 2%. 그리고 하수급인으로부터 예주비 또 7월 30일 날 받았죠. 그것도 사실과 다른 생각을 봐가지고 6억에 대해서 매입세 불공제. 그리고 하수급인은 당연히 생계세를 미발행했기 때문에 가산세 2% 해가지고 이 금액을 다 합치면은 거의 한 20억 생계세 공급시기를 하나 위배가지고 20억을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생계세 발급 시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생계세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생계세를 발급을 조금 지연 발급해도 이 매입세 불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이익을 좀 안 주기 위해서 좀 사업자의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급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건설 영역 제공 완료일, 공사 완료일이죠.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된 경우, 이 경우에는 공급자는 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는 받는데 가산세 0.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부가세법에서 과세기간이라는 개념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것을 1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과세가 6월 30일 경과 후 확정신고 기한이니까 7월 25일이죠. 7월 25일까지 발급이 되면 되고 7월 25일이 지나거나 또는 다음 연도 1월 25일이 지나면은 이것은 아래에 있는 미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미발급에 해당이 되면 과세 기간 경과 후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 2%, 매입세 불공제 10%를 발주자는 부가세를 여러분 회사, 건설회사한테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못 받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 2월 달에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보시면은 생계한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겠다. 이 매입세 공제라는 것은 결국은 부가세법에서는 이게 이제 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즉 매출세계에서 전단계에서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뭐에 의해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확인된.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공급 시기 이후에 생계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당연히 부담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매입세 불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그 사업자한테 너무 그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돼서 매입세 공제를 계속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겠는데, 확정 신고 기한이 됐는데도 발급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지난 후 생계한서를 발급받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언제까지?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후 발급이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만약 6월 1일에 공급 시기예요. 그러면 생계한서를 원칙적으로 6월 1일 발행을 해야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7월 10일 날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가산세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6월 1일로 하지 마시고 7월 1일로 2기로 오면은 7월 1일 날 만약에 발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 언제까지 발급을 하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이죠.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월 26일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니까 7월인가요? 6개월 이내까지 발급을 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겠다. 다만 가산세에 무관하겠죠.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첫째, 국세기본법상에 있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자가 만약에 생계한서를 발급을 이렇게 강제하는 이유는 부가세 거래징수 수단도 있지만은 서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이 매출과 매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양성할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생계한서를 추후에 끊었다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와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서 또는 생계한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결정이라는 것은 무신고자에 대해서 최초 국세청에서 부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경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2차적으로 다시 그 오류 탄류 사항을 정정하는 것, 과세하는 것, 이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는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그 범위를 상당히 넓혀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생계한서 발급 시기 중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가세법을 접해보시면은 부가세법에 이제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을 이제 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재화라는 것은 뭐냐? 재화라는 것은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기타 권리인데 주로 이제 뭐 상품, 제품, 부동산, 특허권, 영어권, 뭐 건설 면허, 이런 어떤 전기, 가스 이런 것들과 재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용역은 영무 제공을 하는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활동을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즉 이 건설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건설업은 용역입니다. 건설 용역. 그리고 건설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음식점, 기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고 이 재화는 우리 건설업 중에서 자체 사업, 주로 분양 건설, 분양하는 부동산 매매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어느 시점에서 공급을 볼 거냐? 이 재화 같은 경우는 인도 또는 양도되는 때 인도 양도를 통해서 이 처분권이 이 사용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실상으로 어떤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서 생겨서 끌어나는 겁니다. 용역은 이것은 영무 제공 완료일, 건설업은 공사 완료일 날 이때 생겨서 끌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업 중에서 도급공사는 이것은 건설 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언제다 영무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로 보겠다. 만약에 영무 제공 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사용 승인일, 주로 이제 준공검사일 있죠. 이 시점에서 공사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은 일반적으로 사용 승인일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됐다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완료된 것으로 이제 보는데 사용 승인을 받고서 추후에 마무리 공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제 공사일이 확인되면은 사용 승인이 공급 시기 아니고 실제 공사 완료일을 공급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공사 완료일, 즉 추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납세자한테 있는 거죠. 납세자. 그래서 납세자가 실제 공사 완료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입증 서류, 뭐 작업일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원자재 공급 내역이라든지, 뭐 인건비 지급, 그리고 현장 사진 이런 것을 갖추어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어느 때 됐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 승인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계약서에 보면은 준공 예정일이 나오죠. 보통 이제 준공 예정일보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공사가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완료가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안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입증. 그리고 그 인허가권자가 발부한 사용승인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자 이행증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하자 이행증권에서 하자 보증기간의 개시일 전일, 즉 이제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여기에서 개시일 전일에 공사 완료돼야만 이제 하자가 시작이 되죠. 이런 것들, 또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용 승인을 확인하고 사용 승인을 이전에 공사가 완료됐다면 그때 공급시로 보는 것이고 사용 승인을 이후에 실제적으로 공사가 완료됐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입증 서류를 갖추어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이제 건설업과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인 공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도급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